안녕하세요. 항소심 전문 로펌 법무법인 대한중앙 대표 변호사 조기현입니다. 항소라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는 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3심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것은 재판을 3번 받아볼 수 있다는 거죠. 1심에서 불복하여 2심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 2심 재판을 바로 항소심 재판이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도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받을 수 있고, 형사소송도 물론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받을 수 있고, 행정소송도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가사소송도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등 기본적으로 모든 재판은 항소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소심의 의미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우선 민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은 항소를 한 사람만 기본적으로 항소의 이익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돈을 1,000만 원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B는 줄 게 없다 하고 A는 1,000만 원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500만 원만 받아라 라는 1심 판사의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A 입장에도 B 입장에도 불만족스러울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B만 항소를 한다. 그러면은 항소심에서는 이 500만 원이 그대로 인정되거나 아니면 500만 원이 깎일 수 있을 뿐 A가 1,000만 원 달라는 주장을 고려하여 500보다 더 받아라 라는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 역시 더 받을 게 있다고 생각하면 A도 항소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A도 500이 아니라 600, 700, 800, 900, 1,000만 원 받아라 라는 판결을 항소심에서 받아볼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즉 민사소송은 항소한 사람만이 항소의 이익을 누려요. 그러나 형사소송은 다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홍길동이라는 피고인이 있어요. 그리고 검사는 홍길동을 상대로 홍길동의 죄가 극악무도하니까 징역 3년형을 처해달라라고 해요. 홍길동은 무죄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1심 판결이 홍길동은 유죄, 그러나 징역 3년은 너무 심하다. 징역 1년만 살아라 라는 유죄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자, 여기서 검사가 항소를 했어요. 검사는 원래 3년 달라고 했는데 1년만 받았으니까 민사소송적 관점에서 보자면은 항소심에서 징역 1년보다 증가된 2년이라든지 3년이라든지 이런 건 나올 수 있겠지만 홍길동은 항소를 하지 않은 상태로 검사의 항소만으로 항소심이 개시됐다면 1년보다 낮은 판결은 나올 수 없어야 될 것 같죠? 제가 민사소송 때 항소한 사람만 항소의 이익을 누린다고 설명했으니까요. 그러나 형사소송은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만 항소를 했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는 홍길동 무죄라고 판결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형사소송 항소심에서 항소의 이익은 검사의 항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이 항소를 했든 안 했든 항소심은 피고인에게 1심보다 더 관대한 판결을 할 수도 있어요. 구조가 좀 다르죠. 자,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어떠냐? 행정소송은 근본적으로 좀 달라요. 우리나라 행정소송은 기본적으로는 행정심판을 거쳐서 오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행정소송은 행정소송 1심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심판부터 거쳐서 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행정심판은 법원에서 주도하는 분쟁 해결 절차는 아니지만 소송과 매우 유사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행정소송 1심은 행정심판에 불복하는 항소심 유사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소송 1심에 불복해서 행정소송 항소심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이 항소심은 마치 세 번째 분쟁 해결 절차 같은 대법원의 재판을 받는 것 같은 상고심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특히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행정심판이나 1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법령의 위헌 위법, 그리고 근본적으로 법률의 위헌성까지 살펴서 다퉈야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특별한 이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사소송 항소심을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이혼소송 같은 경우에 항소심에서 1심이 뒤집히는 경우는 민사나 형사 행정소송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이혼소송은 애초에 1심에서 여러 가지 복리를 고려하여 재판을 하는 결과 법리적인 다툼보다는 가치 판단이 많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가치 판단을 1심 법원 판사가 틀렸다 하면서 항소심 법원 판사가 뒤집기는 매우 부담스러운 영역이기 때문이죠. 어쨌든 이처럼 항소는 종류마다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소심을 전문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민사냐, 형사냐, 행정이냐, 가사냐 여기에 국한되지 않고 항소심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항소심에서의 이익을 누릴 수 있어요. 특히 주의해야 되는 것은 항소심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1심 판결에 만족하지 못해요. 1심 판결에 만족했으나 상대의 항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응해야 되는데 1심 변호사한테 만족하지 못했다면 항소심 전문로펌을 선임해 보시길 권합니다. 항소심 대응 전문로펌 대한중앙 대표 조기현 변호사였습니다.